뭐가 재발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술을 했는데 두세 달 지났는데 검사했는데 재발이 발견됐어요. 이거 재발인가요? 이렇게 수술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건 방사선 치료와 호르몬 요법을 추가한 경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두 형제가 모였습니다. 빅브라더 장하석 교수님, 영브라더 장호진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가장 무서운 상황의 치료죠. 재발과 전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텐데 어떤 내용을 먼저 말해주실 건가요? 자, 오늘 좀 독특하게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독특한 진행? 네, 우리 학회에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어려운 증례를 통해서 공부해보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그냥 강의 방식하고 조금 틀리고요. 조금 더 공감을 받고 또 쉽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할 케이스는 이제 처음에 아주 작은 암이 발견된 케이스입니다. 유방암 검사를 하다 발견됐는데요. 수술은 2001년에 채소 침습 수술법으로 반만 절제를 했고 암 크기는 0.7cm였습니다. 요즘 이런 크기는 그냥 지켜보자고 하는 정도인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갑상선암이 크기는 작았지만 피막을 뚫고 나왔고 임파선 전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갑상선 호르몬 약을 잘 먹으면서 2007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측경부, 연목이라고 그러죠. 저희 이쪽 부분에 재발이 된 케이스죠. 이제 세침흡입 검사로 진단이 되었고요. 수술 전 검사로 CT를 찍었더니 전이가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저기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 주변 조직으로 이제 침범은 없었고 이 자료들을 근거로 이제 치료로서 이제 수술을 진행했고요. 측경부 임파선 곽청술과 남은 갑상선을 없애는 수술을 했습니다. 조직 검사에서는 잔존 갑상선 남은 부위에는 암이 없었고 측경부 림프절 전이는 처음에 진단된 것 외에도 두 군데 전이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요도 치료를 하고 지속적인 갑상선 호르몬 요법을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고 계시죠. 그래도 끝이 좋게 끝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되게 잘 유지하고 있고 약도 잘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재발이 되니까 그것도 5년이 지나서 재발이 되니까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환자도 많이 실망했었고 안타까웠을 거예요. 제가 주치의였어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장원 쌤이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배운다 그랬잖아요. 뭘 배우는 게 있었을까요? 이 케이스 보고 안타깝다? 전 사실 그냥 이렇게 들으니까 의대 수업 듣는 것 같고 좀 좋았거든요. 그 약간 나도 약간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감이 잘 안 오는데?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반절제를 했어요. 근데 반절제를 할 때는 재발률에서는 전절제보다는 확실히 불리한 수술이에요. 그쵸? 반이 반절제는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더구나 피막 침범이 있거나 임파선 전이가 있었을 땐 더 위험하다. 그 다음 거는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모든 암 재발을 다 막지는 못한다. 이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피검사는 늘 좋았어요. 근데 피검사에서는 알 수 없었지만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숨어있는 암 재발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른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CT가 필요했다.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진짜 이건 저희가 늘 강조하는 건데 측경부 임파선 전이는 한 개가 전이가 되더라도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집안에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면 딱 눈에 띄는 그놈만 때려도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박멸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발한 경우에는 완벽한 범위의 절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재발한 경우에는 방사선 동연술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갑상선 조직이 남아 있다면 그 조직을 없애버려야 돼요. 아까 케이스에서 남아있는 갑상선에는 암이 없었지만 갑상선 조직을 없앤 이유는 방사선 동연술 치료를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의 치료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을 해도 절대 절망할 필요는 없다. 절망하는 대신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잘 치료하면 오히려 더 좋은 예후를 확보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사람도 저렇게 또 넓게 재수술을 받았지만 아주 지금은 이제 병이 없는 상태로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증례 요약인 줄 알았는데 정말 배울 게 엄청 많았네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강의도 하고 실제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하고 배우는 그런 증례예요. 그 이제 장항서 쌤이 보여주신 요점 정리를 다시 보면 이게 저희가 체크리스트로 봐도 무방할까요? 이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게 이제 재발에 대한 제너럴 컨셉이라고 그러죠. 전체를 다 보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재발에 대해서 이제 치료도 해야 되고 또 할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면 뭐가 재발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가 재발일까요? 병이 다시 생긴 거. 그럼 얼마 만에 생긴 재발인가요? 수술했다, 뭐 치료를 받았다. 그런 기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시 생겼다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술을 했는데 두세 달 지났는데 검사했는데 재발이 발견됐어요. 이거 재발인가요? 그거는 또 재발이라고 하기에는 치료가 좀 덜 됐다? 그렇죠. 우리가 재발이라고 부르는 상태는 처음 확실한 치료를 받고 적어도 6개월은 지나서 다시 암이 발견되면 그때 재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혹이 발견돼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갑상선 전절제를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이 환자분이 전절제하기 싫어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반만 절제하고 원하는 대로 갑상선 호르몬을 먹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잘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병원에서 그렇게 수술을 하자는데 이유가 있었죠. 이 사진은 우리 병원 이제 초진 당시에 찍은 초음파 소견인데 여기 보이는 대로 암이 1.5cm로 크고 모양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는 고위험군의 환자로 본 것이고 그래서 전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결국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재발이 되어서 왔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갑상선을 뗀 왼쪽에도 림프절 전이가 있고 무엇보다 좌측 측경부, 옆목 전이가 커다랗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전절제를 하자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사진도 우리 병원 초진에 찍은 CT 소견입니다. 왼쪽 그림처럼 왼쪽 측경부 즉 옆목에 의심스러운 림프절이 있어서 전절제를 필요했고 전절제를 하면서 그쪽 측경부 임파선을 떼내서 응급으로 동결 절편 조직 검사를 하자는 뜻이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왼쪽 목으로 전이가 저렇게 생긴 거죠. 처음에 약간 의심스럽다 이 정도로 보이던 림프절 전이가 자라서 저렇게 악화가 된 것이죠. 갑상선암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는 병원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더 예리하게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경험과 이제 능력이 축적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다시 수술을 했는데 남은 갑상선을 다 떼고 측경부 청소술까지 싹 다 한 거예요. 이제 더한 걸 보여드리면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요. 여기 프리옵이라고 하는 거는 수술 전 사진이라는 뜻이고 포스트옵이라고 하는 거는 수술 후 사진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펫스캔인데 여기 이 밝게 보이는 부분이 암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를 비교해서 보면 어떤가요? 근데 왼쪽에 보이던 부분만 없어지고 오른쪽은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거죠. 다음 사진을 보면 프리옵 사진에서 오른쪽 쇄골 쪽에 보이던 것은 조금 줄었는데 왼쪽 쇄골 옆에 보이는 건 오히려 더 커진 거죠. 말하자면 일률적으로 쫙 다 수술한 게 아니라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수술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수술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수술을 이제 완벽하게 싹 드러내거나 그런 식으로 수술을 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걸 재발로 볼 수는 없는 거겠죠? 네, 그게 이제 내가 할 질문인데 MC가 먼저 하셨네요. 자, 여기 날짜를 보면 수술 전 사진은 2010년 11월이고 다른 사진은 2011년 9월이니까 한 1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럼 6개월 충분히 지난 거니까 이건 재발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수술 자체 뭔가 방식 자체가 잘못됐었기 때문에 재발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치료가 좀 덜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걸 하려고 이제 케이스를 했는데 MC가 먼저 치고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좀 그렇게 됐는데 이걸 잔존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사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수술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재발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병이 없다. 없는 상태를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생긴 거를 재발이라고 하는데 잔뇨병소가 없음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일단 피검사에서도 안 나와야 되고 영상검사에서도 안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치료가 끝났다 혹은 암이 없다 이런 상태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갑상선암은 재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좀 이해가 더 되실 겁니다.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내용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갑상선 유두암을 수술한 후에 30년간 누적 재발률은 30% 정도가 되고 사망률은 8%인데 재발한 환자 중에 30%는 재수술과 추가 치료를 열심히 치료해도
치료가 되지 않고 15%는 사망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애초에 재발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만약에 전절제처럼 깨끗하게 싹 드러냈을 때도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다양한 이유와 학설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인정받는 것은 퍼진 암이 잠복해 있다가 재발을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건 상당히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영상 진단 방법은 아직까지는 아주 작은 암을 찾아낼 수는 없어요. 일단 눈에 보여야 수술할 때 제거를 할 텐데 영상에서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방사능 요드 치료 같은 치료법이 효과를 볼 수 있죠.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화가 나쁜, 분화라는 말 계속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분화가 나쁜 암들은 재발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추가 치료 방법에 따라서 재발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절제를 하고 호르몬 요법과 방사능 요드 치료를 한 경우가 가장 재발률이 낮습니다. 추가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좋지 못하죠. 하지만 여기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건 방사성 치료와 호르몬 요법을 추가한 경우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환자들보다 치료를 더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외부 방사선 치료를 하는 환자들은 암을 완벽하게 수술로서 제거를 못했다는 뜻이겠죠. 잔존암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완벽하게 드러내고 추가 치료를 하지 않는 분보다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절제고 사실 그렇지 못한 분들에선 외부에서 쬐는 방사선이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런 환자들이 예후가 결과적으로는 더 안 좋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추가 치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잘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불완전하게 절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 방사선을 쬐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 치료를 안 한 것보다도 훨씬 더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절제가 상황을 나쁘게 만들 수 있고 또 재발률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말씀일 수 있는데 장학쌤은 처음부터 이제 확실하게 치료를 하는 방법을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쌤 환자 중에서 이제 재발이 없지는 않죠. 네, 맞는 말이에요. 제 환자들도 재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과학의 한계가 있죠. 진단 기계도 일정 사이즈가 되어야 보인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우리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했지만 놓쳐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발을 한 경우에는 어느 곳에 가장 많이 생기나요? 자, 가장 흔히 생기는 부위는 국소 재발이라고 해서 목 근처, 우리가 수술한 목 근처에서 가장 많이 재발을 하고요. 주로 림프절 재발이 많고 갑상선, 잔존 조직에 재발하기도 하고 갑상선 앞에 근육층에 재발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퍼져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많지는 않지만 주요 사망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폐, 뼈, 뇌, 간 이런 순서로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뼈, 폐 이런 곳은 재발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뭔가 원격 전이라고 전 시간에 저희가 배웠었잖아요. 이제 정확한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재발과 전이라고 하는 건 경계가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재발이라고 하는 게 갑상선 부위에 생기면 그냥 그 조직에 생긴 재발이지만 임파선의 재발에도 그건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이와 재발은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이제 그 위치에 따라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재발은 잔존 조직도 없애야 되고 전이 부분도 없애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전이의 형태에 따라 그 치료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불행한 뭔가 재발, 전이 이런 게 생기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장훈 쌤이 한 2번 벌써 이야기를 했는데 완벽하게 뛰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수술만큼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재발은 위치에 따라 치료를 좀 달리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어떤 부위는 수술할 수 있는 부위가 있고 못하는 부위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기관의 역량 혹은 의사의 역량에 따라서 그 수술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의 차이도 분명히 좀 있기는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좀 존재하는데 다행히 요새는 수술 기계들이나 기법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지식들이 빨리 공유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전체적인 치료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많이 포기했던 것들도 요새는 상당히 많이 그 치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저희 교수님들이 추구하는 바이신 거겠죠?
그렇죠. 이제 장학쌤이 시작을 하셨고 그 아래에서 이제 배운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 갑상선학위 세계에서도 단연 탑클래스로 인정되는 부분이죠. 공채사 같은 이런 이야기는 이제 빼고 이제 하면 일단은 이제 원격 전이에 대한 치료를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 폐 전이를 한번 봅시다. 폐 전이가 되면 이렇게 한 곳에만 이렇게 딱 점 찍듯이 가는 게 아니라 확 퍼져요. 양쪽 폐로. 그럼 폐를 다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어떤 수술적인 절제가 아니라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아주 센 용량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뼈에 전이가 됐을 때는 뛸 수 있으면 최대한 뛰고 그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도 하고 방사선을 쬐는 치료도 하고 이렇게 조금 달리 하는 거죠. 근데 폐 전이에는 방사선이가 쬐는 치료는 안 했는데 왜 뼈 전이에만 그 치료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폐 전이가 될 때는 아주 사이즈가 작게 자꾸 모래처럼 자꾸 퍼지는데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하면 그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페네트레이션 한다 그래서 뚫고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 그 범위가 한 2mm 정도예요. 그 2mm 레인지 내를 벗어나면 거기 암세포가 있어도 파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행히 폐 전이는 그렇게 작게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건 그래도 치료가 잘 된다. 근데 뼈는 깊게 두껍게 자리를 잡히기 때문에 이때는 거기까지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띄어낼 땐 띄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을 쬐는 치료를 해서 두 가지를 다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힘들게 두 가지를 다 할 게 아니라 2mm밖에 안 들어가는 치료는 빼고 방사선을 쬐서 그 치료만 하면은 그건 또 안 되는 건가요? 예,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 딱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굳이 힘들게 왜 그런 걸 하냐.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전이가 거기 날아갔다면 그 외에 또 떠돌고 있는 그런 세포들, 자리 잡히지 않은 세포들, 그리고 또 번져나가고 있는 작은 세포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쓸어 없애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해서 이제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고 참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앞 슬라이드에서 나온 대로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게 오늘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발한 경우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 일일이 다 열거하는 것보다 뭐 포기하지 말자. 그 한마디가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닐까. 치료의 기술과 적용은 우리 전문가에게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환자 자체가 그걸 갖다 실망하거나 포기하지만 않으면 치유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주로 재발을 한 사람들 여러 사람을 많이 보니까 얼마나 절망하는지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더 약간 억울해하는 게 너무 자신은 열심히 치료했고 다 했는데도 재발했다.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제 암이 그렇게 만만한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치료를 한다고 다 제압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모든 자기가 당한 100%란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청천벽력 같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한두 번의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걸 꼭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문가와 상의해서 그 철저한 계획하에 치료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요. 환자들한테 나는 이제 좀 냉정한 의사죠. 까칠한 의사. 이런데 이야기를 할 때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의사가 치료합시다 혹은 수술합시다라고 할 때는 희망이 있다. 적어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라면 그 키에르케고르가 썼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암 환자는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절망할 때 죽게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것도 안 하고 희망을 놔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빵은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제로죠. 그러니까 함께 길을 찾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이제 환자분들께 다 같이 더 노력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꽤 많은 내용을 배운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에 이어서 특수한 재발과 그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 원격 전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 교수님들의 활약상을 보게 되는 건가요? 하여튼 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들 건강하게 지내시고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